내가 밥 사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남 기분 맞추느라 쓸개까지 다 빼줬는데, 왜 정작 내가 힘들 땐 곁에 아무도 없을까? 지금 이 질문이 가슴을 쿡 찌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선물입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 갇혀 손해만 보고 사셨던 60일은 시니어 여러분.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을의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돈 쓰고 욕먹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위 하나 안 맞추고도 주변에 귀인이 줄을 서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마법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인생 후반전, 더 이상 만만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오늘 이 20분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30년 인복이 통째로 바뀔 것입니다. 어느 차가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평생 공직에서 청렴하게 일하다 퇴직한 한 노신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품이 어찌나 고운지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평생 듣고 사셨지요. 퇴직 후에도 옛 동료들이나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행여나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농담도 먼저 건네고 밥값도 늘 본인이 계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하하 호호 웃으며 떠난 뒤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계시던 그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텅 빈 소주잔을 매만지며 그분이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안 오네. 밥 사고 술 사줄 때만 형님, 친구하지. 정작 내가 외로울 땐 전화 한 통 오는 놈이 없어.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게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먼저 베풀고 참으면 복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묘해서 내 자존감을 깎아가며 맞춘 비위는 상대에게 존중이 아닌 만만함으로 전달되곤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자는 남도 그를 천하게 대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세상이 그를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을 안아주기 전에 눈물 맺힌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위기 깰까봐 삼켰던 그 말들, 상처받으면서도 지어 보였던 그 미소들, 제가 먼저 다 알고 있다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깊은 지혜를 담아 전하는 이곳은 지혜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외로운 시니어들의 마음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복을 끌어당기는 반전의 기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무작정 착한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귀인이 찾아옵니다. 인복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그 귀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너무 값싸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밭에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듯이 관계에서도 과한 친절은 독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반전은 바로 칭찬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을 들으면 아이고, 좋겠네, 참 부럽네 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당신을 그저 들러리로 만들 뿐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귀인이 내 곁에 머물게 하려면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 흙 속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뿌리의 노고를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 자네 아들 참 대단하네 라는 빈말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아들 훌륭하게 키워내느라 자네 그동안 뼈가 부서지게 고생한 거 내가 다 아네. 자네의 그 인내심이 참 존경스럽구만. 이 한마디는 상대의 잘난 척 이면에 숨겨진 결핍과 외로움을 꿰뚫어 보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위를 맞추지 않고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고수의 대화법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려한 열매를 부러워하지 않고 흙 속 뿌리의 노고를 알아본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가 나를 과시하려 들 때 시샘하거나 굽실거리지 마십시오. 그저 그가 듣고 싶어 했던 진정한 위로, 즉 그 과정의 노고를 딱 한마디로 짚어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계산대로 달려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 좋다. 내가 낼게. 하고 호기롭게 밥값을 치르고 나면 그 순간에는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마음이 뿌듯하시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않으셨나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다음 모임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당신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돈 쓰고도 욕먹는 건가 싶은 자괴감이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로 산 인연은 재물이 바닥나면 함께 흩어지는 법입니다. 진짜 인복을 만들고 싶다면 지갑 대신 마음의 빚을 주어야 합니다. 밥값 계산은 상대에게 당연한 권리로 남기 쉽지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부탁은 나를 필요로 하는 인연을 만듭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심리학적 비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도와준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애착과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번 밥을 사며 내가 낼게라고 하는 대신 가끔은 상대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친구에게 자네 그 깍두기 비법 좀 알려주게. 지난번에 먹어보니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나도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 무리 안 가고 걷기 좋은 코스 좀 추천해 주겠나?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왜 마법의 말이 될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죠. 당신이 건넨 그 작은 부탁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평생 곁에 두고 싶은 귀인으로 여기게 됩니다.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는 것보다 상대의 가치를 끌어내어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고단수의 관계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을 할 때도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 구질구질한 사정을 늘어놓으며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정확히 짚어서 당신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자네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건 자네가 제일 잘 알잖아 라는 말 한마디가 곁들여진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이제 세 번째 반전, 충고의 역설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자식이나 오랜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며 정답을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산 우리에게는 각자의 인생 철학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상대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날카로운 조언이 아니라 우아한 방관입니다. 그럴 수 있지. 이 마법 같은 주문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무슨 실수를 했든 어떤 고민을 털어놓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지. 자네 마음이 참 힘들었겠구만 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인연은 내 삶을 가르치려 드는 선생이 아니라 내 못난 모습까지도 그럴 수 있다며 넉넉하게 품어주는 안식처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런 안식처가 되어준다면 세상의 모든 귀인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무 가르치려고만 했구나 하는 반성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지혜담과 함께라면 지금부터 바꿔나가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바로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상처의 전시와 인연의 유통기한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이만큼 잘 됐고, 나는 이만큼 건강하고, 내 노후는 완벽해라고 포장하는 것이 길을 살리는 길이라 믿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해 보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오히려 숨이 막히고 비교하게 되고 은근히 질투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귀인은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빈틈을 보고 그 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구질구질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며 과거 완료형으로 툭 던집니다. 나도 예전엔 사람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려본 적이 있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사람 공부였더라고. 이렇게 내가 이겨낸 상처를 담담하게 꺼내놓는 순간 상대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분도 아픔이 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하는 공감과 동시에 그 풍파를 견뎌낸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 싹 트게 됩니다. 품격이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타인을 위로하는 도구로 쓸 줄 아는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나가더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위를 맞추지 않고도 상대의 영혼을 사로잡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할 서글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연에도 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에 지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사람 사이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밤새워 술을 마시던 동료도 아이들 키우며
동고동락했던 이웃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떠나가는 인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를 씁니다. 우리가 정이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며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떠나는 낙엽을 억지로 나무에 붙여놓는다고 다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야 그 자리에 진짜 귀인이 들어올 빈자리가 생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덕으로 맺은 인연은 평생의 뿌리를 내리지만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서로를 옥죄는 밧줄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연의 유통기한을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네. 자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네. 하고 우아하게 보내주는 뒷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향기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마음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인연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비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진정으로 빛내줄 귀인이 그 빈자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의 비위 맞추느라, 남의 기분 살피느라 정작 깎아내리고 상처 줬던 나 자신에게 먼저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 그동안 남 챙기느라 너를 너무 외롭게 했구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자, 이제 인생 후반전의 인복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 자기 사랑의 결단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직장의 누군가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내 기분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게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시키는 메뉴에 슬쩍 숟가락을 얹고 가기 싫은 모임도 안 나가면 서운해하겠지 싶어 억지로 몸을 일으키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남의 비위 맞추느라 깎아내린 나 자신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 그동안 남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봐 주지 못했구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귀하게 대접할 리 없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인복이 줄을 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즐길 줄 알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귀인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당당하고 평온한 사람에게는 특유의 여유와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풍겨 나오는 그 은은한 품격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것이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신독의 자세가 바로 인복의 근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키지 않는 부탁, 나를 힘들게 하는 모임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네. 다음에 기회 되면 보세. 이 한마디가 처음엔 입 밖으로 나오기 힘들겠지만 한 번 뵙고 나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락하십시오. 남들 밥 사주는 데는 수십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정작 내가 갖고 싶은 책 한 권, 내가 먹고 싶은 과일 하나 사는데 손을 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대접하는 습관이 들어야 남들도 나를 대접할 줄 알게 됩니다. 나를 귀빈처럼 모시는 당신의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셋째,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인복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조바심에서 나오는 과한 말수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혹은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쏟아내는 말들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경청하십시오. 100마디 화려한 말보다 깊이 있는 눈빛과 따뜻한 끄덕임 한 번이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인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이 매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면을 가꾸는 순간 썩은 나무가 아닌 꽃이 핀 나무에 나비가 모여들듯 당신의 인생에도 향기로운 귀인들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억울했던 지난날의 눈물을 닦아내고 관계의 허상을 꿰뚫어보며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귀인들과 함께 풍요롭게 채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지도법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드셨나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까 하는 작은 의구심이 남으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고 2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그 결단 자체가 이미 만만한 사람에서 귀한 사람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복을 타고나는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의 대가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운유는 움직이는 것이고 명밍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인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행운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그 이면의 노고를 알아봐 주는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고생 많았네. 자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아네. 이 말은 상대의 영혼을 울리는 종소리가 되어 당신을 세상에 둘도 없는 이해자로 각인시킬 것입니다. 둘째, 지갑을 열어 환심을 사려 하지 말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작은 부탁을 하십시오. 상대에게 베풀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그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고단수의 지혜입니다. 셋째, 떠나는 인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하고 우아하게 뒷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당신의 품격은 완성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더 맑고 향기로운 귀인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으셨지요. 선생께서는 재물로 산 인연은 재물과 함께 흩어지고 권력으로 맺은 인연은 권력과 함께 사라지지만 덕대의로 맺은 인연은 평생의 뿌리를 내린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줄 아는 넉넉한 마음, 바로 그것이 덕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함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그 귀한 선함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내던졌던 방식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친절에 격극을 입히십시오.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진심을 나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귀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꽃이 향기를 머금으면 벌과 나비가 수천 리를 마다치 않고 찾아오듯 당신이 내면의 향기를 가꾸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복부이 당신의 집 앞마당으로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담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인내심과 열정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고 당당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대접해주마. 지금까지 인생의 깊은 지혜를 담아내는 공간, 지혜담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귀인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당해지는 순간 세상은 당신의 발 아래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고 품격 있는 하루